당신만 모르는 부모님의 슬픈 거짓말. 차마 말하지 못한 속마음 5가지. 안녕하세요. 소담한 쉼표 소담지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고 어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말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맷집도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무심함도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툭툭 털어냈는데 이제는 그 작은 말 한마디 혹은 짧은 침묵 한 번이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내곤 하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핸드폰을 곁에 두고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는 않으셨나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며 혹시 앤가 싶다가도 광고 전화인 걸 확인하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하지만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애들 부담 줄까봐, 속 좁은 노인네 소리 들을까봐 그저 속으로 사귀고 말죠.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여러분의 그 멍든 진심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서운함을 넘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채울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쁘다는 말 뒤에 가려진 끝없는 기다림.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쁘다는 말일 겁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는 그 짧은 문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일 잘 봐라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소담지기님들, 전화를 끊고 난 뒤 찾아오는 그 적막을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부모에게 기다림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학교 마치고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다 커서 제 앞가림을 하는 자식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더 크고 외로운 숙제를 내어줍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식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자식들은 세상을 향해 달리느라 시계 바늘이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집에 홀로 남은 부모의 시계는 째깍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하게 갑니다. 바쁘다는 건 머리로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그 바쁜 하루 24시간 중에 단 1분, 그 짧은 시간에도 내 생각은 안 났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기다림은 집착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사랑입니다. 배는 등대를 돌아보지 않지만 등대는 밤새 불을 밝히며 배가 돌아올 바다만 바라봅니다. 자식이 바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기보다 그 거칠어진 손으로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보세요. 자식의 바쁘다는 말을 이제 엄마의 시간을 오롯이 엄마를 위해 써도 좋아요라는 서툰 허락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특별한 날들. 평소에는 잘 참다가도 유난히 마음의 둑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번엔 오려나 싶어 시장에 나가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눈여겨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으며 기다림의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전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엄마 이번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목소리를 들으면 정성껏 준비하려던 마음이 갈 곳을 잃고 툭 떨어집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주변과의 대비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이 자식들이 벌써 왔나 봐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애들도 오라고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바쁜데 뭘 오냐고 했지. 그건 자식을 향한 방어막이자 내 초라해진 마음을 감추려는 슬픈 포장지입니다.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자식들이 오면 주려고 사둔 과일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때의 그 쓸쓸함.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나 자신을 더 극진히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안 와서 속상하다는 생각에 매몰되면 그날은 슬픈 날이 되지만 덕분에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됐네라고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날은 휴식의 날이 됩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나 예쁜 꽃 한 송이를 놓아보세요.
내가 스스로를 아름답게 채울 때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단단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받는 것을 바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왜 없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쳤으니 이제는 그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접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면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고 비싼 식당에 데려가면 자식의 지갑 걱정부터 하는 게 부모입니다. 과거에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기 같은 마음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베푸는 작은 호의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그것이 자식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만든 정성임을 알기에 한없이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접은 화려한 선물이나 큰돈이 아닙니다. 엄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내 삶의 무게를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그리움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알아주는 내 고생도 귀하지만 내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존중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가장 슬픈 거짓말,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괜찮다는 말일 겁니다. 명절에 못 온다는 전화에 그래, 괜찮다 하고 몸이 좋지 않아도 걱정할까봐 나 괜찮으니까 오지 마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괜찮다는 세 글자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고 싶지만 참을게, 속상하지만 이해해볼게, 나보다 내 삶이 우선이니까. 나는 뒷전이어도 괜찮아라는 부모만의 눈물겨운 배려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기 싫어서 괜찮다는 말로 내 서운함과 아픔을 꽁꽁 싸냅니다. 자식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정막 속에서 우리가 삼킨 그 괜찮지 않은 마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싶고 혼자 병원 가기 무섭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끝내 그 말을 가슴 밑바닥으로 눌러내립니다. 하지만 소담지기님들, 이제는 가끔 조금 덜 괜찮은 부모가 되어보세요. 모든 걸 참아주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보고 싶으니 이번 주말엔 꼭 들러라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해질 때 자식도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무조건적인 배려가 오히려 벽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 정말 괜찮은 걸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안함이 앞섭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도 크지만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보다 더 무겁게 자리 잡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함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질 때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무거운 짐을 부탁해야 할 때 우리는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식이 당연하게 해주는 심부름 하나에도 자꾸만 작아집니다.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던 부모이기에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어색하고 마음 무거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미안함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했던 희생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주고 싶었던 사랑이었고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자식이 여러분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는 그것이 부모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 우리 아들 덕분에 든든하네라고 말씀해주세요. 기쁘게 기대어주는 것이 자식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오늘 이야기한 부모의 5가지 마음,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부모는 늘 뒤로 물러나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히 자식을 향한 기다림과 조용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의 마음을 한 번쯤 깊이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이 있다면 오늘은 짧은 안부 한마디라도 꼭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장년 시니어의 마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번 가슴을 조용히 두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담한 쉼표의 소담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한 뼘 더 편안해지는 하루 보내세요.